트루더보트라는 그 선거 청렴 단체가 있습니다. 이 트루더보트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해왔는데 뭐냐면은 경합주들 지역, 그러니까 뭐 조지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뭐 이런 경합주들 지역에서 그 벨럿 박스를 그 감시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 24시간 카메라로 다 녹화를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기고 녹화가 안 된 곳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녹화된 영상들을 다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유권자 명부, 그 각 지역에 있는 유권자 명부들을 또 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벨롯 박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 그 선거 요원들, 이 투표 용지를 수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상하고 GPS 추적하는 GPS 기록, 이것들을 다 확보를 해서 그걸 검토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모으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자료 자체가 워낙에 엄청난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일일이 검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정리해서 찾아내는 그 작업 자체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의 자원봉사단이 동원이 됐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자료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씩 이제 발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위스콘신주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루더보트의 캐서린 앵겔브레이트,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여성이고요. 캐서린 앵겔브레이트하고 그렉 필립스, 바로 이 수염 더부룩한 이 남성입니다. 그렉 필립스하고 두 명이 위스콘신 주의회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에 출두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스콘신 주의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밀거래가 있었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데요. 트루더보트 측에 따르면은 위스콘신주의 투표용지 중에서 약 7%가 부정투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만 약 13만 7,551장 이상의, 이거 최소입니다. 최소 13만 7,551장 그 이상의 투표용지가 밀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 바이든이 2020년 대선 당시에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을 이겼다라는 결과가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표차가 2만 1,000표가 안 됐습니다. 2만 몇백 표, 제가 기억하기로 2만 500 몇 표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차이로 이겼는데,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13만 7,551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지금 밀거래됐다. 밀거래된 투표용지라고 하면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삭제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트루더보트의 그렉 필립스는 조지아와 애리조나 등 모든 경합지역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필립스는 또한 밀워키에서 투표 밀매에 대한 지도까지도 보여줍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다. 이게 지금 트루더보트의 그렉 필립스가 한 결론적인 말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였다. 앞서 제일자유재단이라는 그 First Freedoms Foundation이라는 FFF, 이 단체가 트루더보트를 대신해서 위스콘신주 대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루더보트는 밀워키와 다른 위스콘신 지역사회로부터 선거 전 2주 동안, 그러니까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총 25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도 아니고 테라바이트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구입을 했답니다. 이 데이터를 조사한 트루더보트는 드랍박스를 방문한 횟수가 총 5만 3천 회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그러니까 이 셀폰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GPS 기록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벨롯박스가 있는 지역들에 GPS가 이 전화기가 와가지고 거기서 멈춰 서 있던가 다시 이동하는 이 기록들을 다 뒤져보니까 적어도 벨롯박스에 와서 일정 시간 멈춰가지고 일을 하고 간 사람이 5만 3천 번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107명 이상의 사람들이 2,000회 이상 드랍박스를 방문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5번 이상 드랍박스를 방문한 사람도 있다. 드랍박스가 뭐 하는 데입니까? 본인이 우편 투표용지에다가 투표를 마친 다음에 그거를 봉투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집어넣는 곳이 드랍박스입니다. 선거법상 한 사람이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있고 한 번만 투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GPS 기록을 따져보면 한 사람이 한 번만 와서 한 번만 놓고 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뭐 혹시나 해서 2번, 3번까지 봐준다 치더라도 하루에, 그것도 여러 날이 아니라 하루에 15번을 왔다 갔다 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추적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추적을 해서 놓고 보니까 지금 대략 7% 정도의 이 투표용지는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 갖다 넣었으니까. 그게 바로 밸럿 하베스팅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그거 제가 갖다가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서 투표용지 걷어가지고 본인이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넣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거 이제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실제로 캔버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탐문 조사를 다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 표를 갖다가 넣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사실은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거 수사를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하여튼 트루더보트가 이게 트루더보트 오늘 그 그렉 필립스가 이야기하는 중에 무슨 얘기가 잠깐 튀어나왔냐면은 조지아는 여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보다 조지아는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좀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났다고 부정선거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끝까지 파헤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 드러내서 조직 자체를 다 그냥 새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한국의 미래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부정선거 저지를 거면은 그럼 대한민국은 존재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지금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신정권이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민간인들 고생시키지 말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 주마다 선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해서 각 주마다 이걸 다 처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정부마다 그 입장들이 좀 달라서 주 차원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주정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금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고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루더보트가 좀 굉장히 좋은 일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보로주에이라는 데에서도 보토주에이도 지금 조지아주의 부정선거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정식 수사로 이제 연결이 되어줘야 되고요.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지금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좀 내야 된다.